안녕하세요. 커피집사 미셸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티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 만들어볼 케이크는 바로 야토 쇼콜라입니다. 야토 쇼콜라는 이제 초콜릿 케이크를 말하는 거고요. 영어로 하면 이제 클래식 쇼콜라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말 그대로 클래식, 되게 전통적이면서 되게 심플하고 수박한 맛이 있는 그런 케이크인데요. 약간 텁텁한 맛이 조금 특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식 쇼콜라를 약간 달콤하고 부드럽게 변형해서 만드는 변형된 야토 쇼콜라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변형된 달콤한 야토 쇼콜라를 만드는 재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 버터, 동물성 생크림, 그 다음에 52% 다크 초콜릿,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계란 흰자, 그리고 따로따로 머랭을 올릴 거라서 설탕도 이렇게 절반씩으로 나눠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로나 코코아 파우더, 이렇게 하시면은 재료 준비는 끝난 거고요. 근데 이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건 제가 영상이 길어질까봐 안 담았는데 저번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팝에 만드는 비율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약간 차이 나는 건 팝에는 2대1 비율로 초콜릿하고 생크림을 2대1 비율로 해서 만드는 거라거든요. 그리고 고무주걱, 이걸로 사용하셔서 이제 공기 기포가 안 들어가고 딱딱하게 만드는 거라면요, 얘는 케이크 가나시로 쓸 거라서 딱딱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이 1.5, 생크림이 1, 이런 식 비율이어서 생크림 양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거품기로 그냥 섞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얘는 약간 찰지면서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작업 시간이 길게 가실 것 같으면 그냥 상온에다 두세요. 상온에서 천천히 굳어서 완전히 안 굳어야 되거든요. 이게 스며들어서 케이크 야토 쇼콜라의 텁텁한 맛을 잡아버리면서 달콤하게 변형하는 게 오늘 만드는 케이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팝의 영상이랑 똑같은데 이 초콜릿과 생크림을 넣어서 가나쉬 작업을 하는 건데요. 조금의 차이는 팝에는 제가 생크림을 50도 이상 올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60도에서 70도까지 끓여주세요. 약간 전체적으로 부글부글 거리려고 할 때 바로 끄시면은 한 70도에서 80도 됩니다. 그때 멈춰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를 먼저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온에 있는 구매 버터는 포마도아를 할 거거든요. 그 포마도아는 쉽게 생각하시면 마요네즈처럼 이걸 중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온에다 둔 상태에서 섞일 때 약간 마요네즈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질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 머랭을 제일 마지막 작업으로 합니다. 왜냐면 계란 머랭을 먼저 하시면 머랭은 시간이 지날수록 푸석해지고 가라앉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머랭을 제일 마지막 작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섞으실 때는 역시 거품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고무주걱을 사용해서 머랭이 꺼지지 않으면서 케이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베이킹 파우더랑 베이킹 소다 같은 케이크 부풀게 하는 재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머랭의 힘으로 부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품기로 섞어버리면 머랭이 다 으깨져 버려서 케이크 부풀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거품기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약간 쓸데없는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런 계란 머랭을 올릴 때 거품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더 좋아지지도 않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이따가 고무주걱으로 섞을 때 어깨가 막 힘들어서 으깨져 버려요, 머랭이. 그러니까 이거를 꼭 거품기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런 간단한 핸드믹서기 같이 사용하시면, 이거 비싸도 4만원, 6만원이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쉽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랭을 섞으실 때 조심하게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16 파티세랑 그냥 일반 분이랑 가장 큰 차이는 머랭에서 나거든요. 머랭을 얼마나 잘 만드냐가 케이크를 얼마나 맛있게 잘 만드냐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꼭 머랭을 만드실 때 최대한 찰지고 반짝반짝거리면서 탱탱한 머랭,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베이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 단계 담는 거가 끝났는데 이제 공기 기포를 조금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떨어뜨릴 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약간 모퉁이가 땅에 떨어지도록 해서 딸깍딸깍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기포가 더 잘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걸 오븐을 아까 220도로 지금 예열해 두셨잖아요. 그거를 180도, 오븐마다 근데 집마다 오븐이 다 다르거든요. 컨벡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해가지고요. 한 180도 정도 보시다가요, 한 30분 정도 구우실 건데요, 약간 타겠다 싶으면 170도나 160도까지 온도를 한 10분 정도 하시다가 조금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위치 타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되면 갸또 쇼콜라가 된 거거든요. 이 자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가 너무 가운데가 푹 들어가 있어서 너무 심하게 움푹 파여 있으면 이쪽만 너무 많이 보여서 가운데만 너무 달아지거든요. 그래서 끝을 살짝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은 움푹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 케이크 구웠는데 너무 지나치게 뽕긋하게 된 상태로 식어버리시면요, 조금 이렇게 칼로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좀 평평하게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가나쉬가 만약에 이렇게 둥긋하게 돼 있으면 가나쉬를 이따 부었을 때 다 흘러내려서 스며들지를 못하고 다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잘라진 이 겉 표면도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밀가루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요. 굉장히 좋은 케이크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듬어주고 나면 케이크 시트지를 보통 3등분으로 자르는데 이거는 딱 절반 정도만 자르시면 되고요. 절반 이렇게 잘라내신 다음에 여기다가 더 진한 가나쉬를 부어서 이 밑으로 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을 커팅하고 나면 가나쉬를 먼저 가운데 쪽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얘를 너무 그러니까 적당히 펴주세요. 너무 평평하게 피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게 어차피 지금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다 흘러서 내려가거든요. 옆으로 누르면서 편안하게 적당히만, 너무 꼼꼼하게 다 끝까지 딱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넘쳐서 이따가 시트지 위에 올릴 때 넘쳐서 다 내려가거든요. 편하게 적당히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얇게 펴주셨으면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만들어 놨던 가나쉬를 그냥 이렇게 편하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가운데서만 너무 이렇게 막 케이크 이렇게 발라주듯이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는 흡수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크림 케이크 만들 때처럼 막 펴발라서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투박한 게 멋입니다. 원래 이름도 영어로 했을 때는 클래식 쇼콜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느낌대로 초콜릿 가나쉬가 완전히 굳으면 안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발라주시면요,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밑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 파베랑 다르게 얘는 냉장고에서 굳히면 안 되고 상온에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른 것까지 지금 다 끝났고요. 근데 이제 가끔 케이크 이제 반짝반짝거리고 막 깨끗하게 표면이 돼 있으면 더 보기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광택제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게 몸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하는 것보단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콜릿은 처음과 끝이 다 온도라고,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집에서 하실 거면 이 상태로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셔서 한 10초, 5초, 10초 이런 식 단위로 짧게 하시면요, 얘가 살짝 조금 더 녹으면서 굉장히 진하면서 반짝반짝거리는 초콜릿이 되거든요. 그리고 토치가 만약에 집에 있으신 분이면, 이런 토치가 있으신 분이면 토치를 이렇게 살짝 켜시고요. 너무 한 군데서 오래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번만 약간 그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좋고 이대로 굳히시면 되거든요 이제. 근데 냉장고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상온에서 굳혀주세요. 갸또 쇼콜라, 클래식 쇼콜라를 달콤하게 변형한 초콜릿 케이크를 다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요. 단맛을 진한 초콜릿으로 내주는 거라서요, 굉장히 고급지면서 질리지 않고, 그리고 밀가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도 굉장히 잘 된 정말 디저트의 오리지널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케이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이크 다 완성됐고요. 저도 기다리던 시식 시간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자기가 만든 사람은 자기 음식을 자기가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이제 주의점은 제가 영상에도 재료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매 버터를 꼭 사용하시고요.
앵커버터나 이런 염료 있는 마가린 막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되게 느끼합니다. 이게 지금 초콜릿 기름도 들어가 있고 버터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느끼할 수 있으니까 꼭 구매버터, 발효버터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도 완화나 이렇게 되게 비싸고 무조건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요. 그런 거 사용해 보시면 텁텁한 맛이 더 배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산뜻한 맛이 특징인 스위스 초콜릿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머랭이 관건입니다. 결정적인 거. 저번에 콩당무 쇼콜라 저번 영상에도 올렸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방식이 있거든요. 머랭을 얼마나 찰지고 탱탱하게 잘 만드냐, 그리고 그 머랭을 섞을 때 얼마나 그 머랭을 깨트리지 않고 잘 섞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꼭 머랭 섞는 거랑 머랭 치는 거에 조금 연습을 하시고요. 머랭 영상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담아볼게요. 머랭, 이제 프렌치 머랭, 이탈리안 머랭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머랭은. 나머지 레시피는 솔직히 머랭만 연습이 돼 있으면 보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되게 맛있네요. 저도 더 먹고 싶은데요. 빨리 촬영 끝내고 더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시고요. 얘는 마지막 중요한 건데, 이건 보관하실 때 냉장고에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보신 것처럼 초콜릿이 들어가잖아요. 밀가루나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막 풀린 케이크 아니기 때문에요. 얘는 냉장고에 들어가면 초콜릿이기 때문에 다시 딱딱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상온에서 한 이틀? 상온에서 이틀 정도 보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머랭이 잘 안 쳐지시니까 한 번에 2판 정도의 양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나눠서 이렇게 드시면서 빨리빨리 소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야토 쇼콜라를 변형한 펀치 쇼콜라, 저희 가게 이름을 따서 제가 지금 만든 케이크거든요. 이거는 한 11년째 저희 가게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받고 있는 케이크예요. 여러분도 이 변형된 야토 쇼콜라, 펀치 쇼콜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영상 도움되셨고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금요일날 또 만나요. 소비집사 뮤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